11장 2절 두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추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절에서 배웠던 것은 하나의 정규 모집단의 모분산을 추론하는 문제를 학습을 했었는데요. 이 절에서는 두 모집단의 모분산을 서로 추론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하나의 모집단이 이와 같이 정규 모집단이 주어져 있다라 보겠습니다. 평균은 뮤1 그리고 편의상 분산은 시그마1의 제곱이었다라 보겠습니다. 즉 모집단이 정규 모집단이라는 전제 조건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집단도 역시 정규 모집단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평균은 뮤2고 분산이 시그마2의 제곱이었다라 보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각각의 두 개의 모집단이 정규 모집단이었다라고 가정하고요. 자, 이 안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이 안에서 N1개의 표본을 추출하고 여기는 N2개의 표본을 추출할 때 앞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 임의 추출을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N1개의 표본을 추출을 한 뒤에 이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표본 분산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N2개의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표본 분산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의 관심은 앞전에서 공부했던 것은 이 하나의 정규 모집단의 모분산을 표본 분산을 이용해서 추정하려고 했었죠. 그때 우리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뤘었다면은 자, 이제는 두 개의 모집단의 이 모분산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두 개의 모분산이 같은지 또는 다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 두 개의 모집단의 모평균을 서로 비교할 때는 그 차를 이용해서 계산했었고요. 모비율을 비교할 때도 역시 그 차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분산을 비교할 때 그 차를 가지고 계산하기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일 시그마2의 제곱분의 시그마1의 제곱 또는 이제 반대로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이 비율이 만약에 1이나 또는 1에 아주 가깝게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두 개의 모분산은 같다. 1이 나면 정확하게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율이 1이라면은. 그러면 만약에 비율이 1과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분자의 모분산이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시그마1의 제곱이 시그마2의 제곱보다 더 크다라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시그마2의 제곱분의 시그마1의 제곱이 1보다 월등히 큰 값이 나온다면 그럴 때는 두 모분산은 서로 같지 않겠구나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두 모집단의 모분산을 서로 비교할 때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하려는 것은 그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다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율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이 표본 분산을 이용해서 모분산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고 마찬가지로 이 표본 분산을 이용해서 모분산을 추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시그마2의 제곱분의 시그마1의 제곱 또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시그마1의 제곱분의 시그마2의 제곱을 해도 동일한 방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모분산의 비율을 추정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당연히 이 표본 분산의 비율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2의 제곱분의 시그마1의 제곱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상대적인 크기 이 비율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두 모분산의 비율을 표본 분산의 비율을 이용해서 측정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다음 같은 새로운 표집 분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S1의 제곱하고 S2의 제곱 이 비율을 이제 이 모분산의 비율로 나눠볼까요? 나눠보면 내양분의 외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양분의 외양을 하게 되면은 S2의 제곱 시그마1의 제곱분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S1의 제곱 시그마 내양분의 외양이니까 시그마2의 제곱이잖아요. 이걸 다시 쓰면은 이 비율을 위아래를 바꿔놓는다면 S1의 제곱을 시그마1의 제곱으로 그 다음에 S2의 제곱을 그리고 시그마2의 제곱으로 나눈 것과 똑같은 효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도 역시 내양분의 외양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번분수로 표시된 이 식은 바로 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거의 표집 분포를 이용해서 이제 모 분산의 비율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S1의
자유도는 n1-1이에요. 이 표본의 개수가 n1개니까요. S2라는 이 두 번째 표본 분포에서 자유도는 n2-1이 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이 비율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이 비율은 바로 F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F분포를 따른다는 이 결과와 그리고 뒤에 부록에 나와 있는 그 확률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든가 또는 가설에 대한 검정 같은 것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비율이 F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이때 F분포를 할 때 분자의 자유도를 앞에다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분자의 자유도는 n1-1이고 분모의 자유도는 n2-1이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는 n2개, n1개를 뽑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F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F분포는 이렇게 두 모집단의 비율에 관한 분산을 추론하는 데도 사용하지만 뒤에 가서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든가 회귀 분석을 할 때도 이 F분포를 자주 활용합니다. 그래서 F분포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또 이 F분포를 셈을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뤘던 11장 1제에서는 하나의 정규 모집단의 모분산을 추정할 때 카이 제곱 분포를 사용했다면은 이제 두 개의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비율은 F분포를 사용하는데요. 이 F분포가 바로 카이 제곱 분포의 비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분포가 어떻게 유도가 된 것인지를 간략하게나마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모분산이 각각 시그마1의 제곱, 시그마2의 제곱으로 되어 있는 모집단 전체는 정규 모집단이라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n1개와 n2개를 단순 확률 추출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와 같은 표집분포는 분자의 자유도가 n1-1, 분모의 자유도가 n2-1이 되는 F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카이 제곱 분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정규 모집단의 모분산을 추론하는 데 사용했고 이제 F분포는 이렇게 두 개의 모집단의 분산을 서로 비교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F분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F분포의 일반적인 정의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요거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F분포는 자, 이제 분자의 자유도가 V1, 분모의 자유도가 V2라 놓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부분은 분자의 자유도이고요. 뒷부분은 분모의 자유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유도가 V1, V2는 카이 제곱 변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약속을 했었을 때 이 두 개가 서로 독립이라면은 그러면 이 F분포는 분자의 자유도가 V1이고 분모의 자유도가 V2가 되는 F분포를 갖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앞서 다뤘던 이 카이 제곱 분포예요. 자, 자유도 V1의 제곱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자유도로 나눠 볼까요? 자유도가 V2가 되는 카이 제곱 분포를 자신의 자유도로 나눈 거예요. 자, 이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분자의 자유도가 V1이고 분모의 자유도가 V2가 되는 F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변형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앞전에서 이 카이 제곱 분포를 설명할 때 우리가 다음 같은 것을 다뤘었죠. 우리는 S1의 즉 하나의 정규 모집단의 모분산을 추론을 할 때 표본 분산을 이용해서 계산했었고 자유도가 n1-1이라면은 이것을 시그마1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자유도는 n1-1 이렇게 표현했었는데요. 자, 이제 이 모양을 잘 비교해 볼까요? 그럼 이제 이 식하고 이 식을 서로 잘 비교해 보세요. 이 식 대신에 요 식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얘로 바꿔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 여기 되게 복잡한 번분수가 되긴 합니다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자유도가 지금 n1-1로 되어 있으니까 이 V1, V2라는 말을 그대로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유도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V1, S1의 제곱 그리고 시그마 1의 제곱을 다시 V1으로 나눈 거니까 여기가 V1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가 자유도가 V2면 여기도 V2. 자, 그래서 여기도 V2, S2의 제곱을
자, 이제 시그마 2의 제곱을 나눈 건데 다시 V2로 또 나눈 거니까 내양분의 외양하면 여기가 V2가 됩니다. 자, 이제 자유도니까 이거 당연히 음은 아니고 0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다 살펴보면 시그마 1의 제곱분의 S1의 제곱이고 여기도 시그마 2의 제곱분의 S2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모양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분포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직접 대입을 다시 한 거죠. 앞전에서 배웠던 카이저 분포를 그대로 이용해서 계산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의 자유도는 V1, 분모의 자유도는 V2가 되는 F분포를 따르는 것은 바로 이 식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분포 이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것은 수리 통계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인문서적이기 때문에 F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는 그 결과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V1 대신에 N1-1로 V2 대신에 N2-1로 바꿔놓으면은 여기가 앞부분이 N1-1로 뒷부분은 N2-1로 바꿔서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도가 각각 주어지는 이 카이 제곱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이 F분포는 이렇게 분자의 자유도 V1, 분모의 자유도 V2가 됩니다. 자, 이들을 여기다 직접 대입을 한 거죠. 대입을 해서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이 서로 독립이라면은 이 표본 분산들도 서로 독립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얘네들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카이 제곱 분포 통계량이잖아요. 얘네들도 각각 독립적인 카이 제곱 분포를 다르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직접 대입을 했었죠. 대입을 해서 계산한 결과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가 각각 V1, V2로 주어지는 F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F분포가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F분포의 그래프도 이렇게 양의 외도를 갖는 비대칭인 그런 분포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요. 사실 여기 이제 그래프 이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가도 만나질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 수평축에 거의 맞닿을 뿐이에요. 자, 이제 F분포의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만약에 알파가 유의 수준으로 보통 이제 0.05를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F분포 값을 이제 여기 계산합니다. 분자의 자유도 V1, 분모의 자유도 V2, 그리고 유의 수준 알파의 값이 뒤에 부록에 보면 도표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 비금진 영역이 바로 기각력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검정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F 통계량 값을 계산한 결과 이 안에 들어있더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각력 안에 속하니까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F 통계량을 계산한 값이 여기 있더라 라고 한다면 기각력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이 F분포를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비율에 관한 두 정규 모집단의 모분산의 비율에 관한 것을 다룰 때 이와 같은 통계량을 이용하니까 F분포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F분포에서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를 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F분포에서 분자의 자유도가 V1, 분모의 자유도가 V2였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은 S1의 제곱을 시그마1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S2의 제곱을 시그마2의 제곱으로 나눈 이 모양이 F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는 이 식에서 만약에 이 전체 분자하고 분모를 서로 자리 바꾸만 한번 해볼까요? 자리 바꾸만 해버리면은 S1의 제곱, 시그마1의 제곱분의 S2의 제곱을 시그마2의 제곱으로 나눈 건데요. 자, 이 모양을 우리는 V2, V1, 즉 앞부분이 자유도 V2, 뒷부분이 자유도 V1이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식을 잘 비교해 보면 FV1과 V2를 FV1, V2라는 이 F분포하고 FV2, V1이라는 이 F분포를 서로 곱을 해버리면은 두 개를 곱해보세요. 서로 약분되죠. 약분되니까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 우리가 V2, V1은 다시 쓰면 이거로 나눠버렸을 때 FV1, V2분의 1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F분포에서 만약에 조금 전에 다뤘던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
이게 우측 검정을 할 때 이제 여기가 기강력에 해당되는데요. 만약에 양측 검정을 하게 되면은 유의 수준이 알파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이 2분의 알파, 그리고 이쪽이 역시 2분의 알파가 돼서 유의 수준 알파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101-알파 %의 신뢰 구간을 구한다든가 또는 양측 검정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요 끝점이 FV1, V2 그리고 2분의 알파가 되는 F 값이었다면 왼쪽 끝점은 FV1, V2 그리고 여기 1-2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값입니다. 자, 이제 이 F 값을 도표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록을 보면은 이 F 값은 이 오른쪽에 있는 값만, 즉 이 F 분포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F 값만 알 수 있어요. V1, V2 알파만 도표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값은 도표에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값은 도표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데 V1, V2, 2분의 알파 값은 표를 통해서 찾고요. V1, V2, 1-2분의 알파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의 값은 F, V2, V1. 자, 이거의 자유도가 서로 바뀐 거예요. 2분의 알파의 역수와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역수가 됐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값이 이 값과 같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다뤘던 것처럼 이 원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F 값이 확률이 자, 이제 F 여기 V1, V2 자, 이것이 요 값 F, V1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 V1, 분모의 자유도 V2 그리고 2분의 알파 이 값보다 클 확률 알파보다 클 확률을 먼저 합시다. 요걸 갖고 할게요. 자,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는 그럼 1-알파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될 확률이 이것이 알파라고 가정했을 때 방금 전에 V1, V2는 이거 서로 자리 바꿔보면 되잖아요. F, V1, V2는 F, V2, V1의 역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은 F, V2, V1의 역수와 같고요. 이 값은 여전히 알파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서로 바꿔서 계산한다면은 F, V1, V2, 알파 역수하고 F, V2, V1을 계산해 보면은 이들은 그러면 확률을 계산하면은 1-알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착안을 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관계식하고 이 관계식을 잘 관찰해 본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 V1, V2 그리고 알파 대신에 그냥 1-2분의 알파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서 1-2분의 알파는 바로 이거 앞뒤가 바뀌면은 F, V2, V1 여기 여기도 2분의 알파로 바꿔 놓겠습니다. 2분의 알파의 역수와 같습니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아래쪽에 F 분포 값을 계산하는 것은 오른쪽에 F 분포 값의 역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앞뒤를 바꿔야 돼요. 이제 자유도를 뒤집어 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살펴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 V2, V1, 1- 여기 지금 화면상 여기 지금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가 V1, V2, 1-2분의 알파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것은 여기는 V1, V2, 2분의 알파고 여기는 V1, V2, 1-2분의 알파인데 요거는 앞뒤가 바뀌고 2분의 알파로 바꿔놓고 역수와 같습니다. 자, 이제 앞뒤가 바뀌고 이거 대신에 2분의 알파의 역수와 같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이제 요 범위가 바로 101-알파 %의 신뢰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자의 자유도가 V1이고 분모의 자유도가 V2가 되는, 다시 말해서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자, 이 모분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분산이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실내 구간을 구할 때 지금 설명했던 이 원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분산의 비율에 관한 실내 구간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모분산의 시그마 2의 제곱분의 시그마 1의 제곱이 나오려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은 여기가 n2-1 그리고 n1-1 분자의 자유도가 n2-1 분모의 자유도가 n1-1이 되는, 그러면은 자, 좀 전에 여기다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 그림을 그린 걸 활용한다면 여기는 S2의 제곱을 시그마 2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정규 모집단에서 표본을 N2개를 뽑았으니까 자유도가, 분자의 자유도는 N2-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1의 제곱을 시그마 1의 제곱, 첫 번째 정규 모집단에서 N1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자유도가 N1-1이 같이 됩니다. 자, 이들을 이제 내양분의 외양을 정돈해 보세요. S1의 제곱분의 S2의 제곱, 그리고 시그마 2의 제곱분의 시그마 1의 제곱이 돼서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F분포가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분자의 자유도는 N2-1, 분모의 자유도는 N1-1이 되는 F분포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101-알파%의 실내 구간을 구하려면 요 식에다 대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값이 S1의 제곱분의 S2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분의 시그마 1의 제곱이, 자, 이 값보다 크고 이 값보다 작아야 되죠. 이건 이제 분자의 자유도가 V1, 분모의 자유도가 V2였을 텐데요. 지금 분자의 자유도가 N2-1이에요. 그래서 F값은 N2-1, 분모의 자유도는 N1-1이고요. 그리고 여기 1-2분의 알파고요. 여기는 F 마찬가지로 N2-1, N1-1, 그리고 2분의 알파 이와 같이 됩니다. 이 그림이 이해됐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을 때 이쪽은 도표를 통해서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이 방금 전에 배웠던 원리로부터 앞뒤를 바꾸고 여기 2분의 알파로 바꾼 거에 역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 F값을 구하고자 할 때 이 왼쪽 부분은 분모와 분자의 자유도를 서로 바꾸면은 여기가 2분의 알파로 바뀝니다. 그래서 F 여기는 N1-1, N2-1, 그리고 여기는 2분의 알파로 바뀌고요. 자, 요거는 이제 도표를 보고서 찾아요. 그 역수보다 크나고, 그 다음에 S1의 제곱분의 S2의 제곱, 그리고 시그마 2의 제곱분의 시그마 1의 제곱이고요. 오른쪽은 그대로 씁니다. F, 자, N2-1과 N1-1 2분의 알파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비율의 그 실내 구간을 찾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양변에 이거의 역수를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역수를 곱하면은 좌변은 F N1-1, N2-1, 2분의 알파 분의 1이었었고요. 역수를 곱하니까 여기는 S2의 제곱.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얻은 표본분산 분의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졌던 표본분산의 비율을 이렇게 곱하면은 가운데는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 두 모집단의 모 비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그대로 F N2-1, N1-1, 2분의 알파 곱하기 여기도 역수를 양변에 곱한 거니까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 이와 같이 되죠.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모 비율에 관한 101-알파%의 실내 구간입니다. 이렇게 부등식을 써도 좋고요. 또는 괄호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왼쪽 값이고 여기는 오른쪽 값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한값, 실내 구간의 하한값, 실내 구간의 상한값이 되겠죠.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거랑 요걸 잘 보세요. 여기는 N2-1, N1-1, 2분의 알파인데 여기는 분모와 분자의 자유도가 바뀐 거에 역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만 주의한다면은 실내 하한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모 비율에 관한 것을 계산할 때 실내 구간
101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의 실내 구간을 구하는 것이 자, 이렇게 됐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요걸 그대로 쓴 거예요. 요걸 그대로 썼는데 요 부분을 그대로 쓴 거예요. 왼쪽 부분을. 근데 요걸 다시 써보면 얘는 앞뒤가 바뀌고 2분의 알파의 역수 형태로 다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죠. 방금 전에 했던 거 보세요. 분자의 자유도가 n2-1, 분모의 자유도가 n1-1이었고 1-2분의 알파였는데 분모와 분자의 자유도를 바꿔놓고 2분의 알파 역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2분의 알파, 여기도 2분의 알파지만 주의할 점은 여기는 n2-1, n1-1에 비해서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 점만 주의한다면은 모 비율에 관한 실내 구간을 구하는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이해한다면 F분포를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서 계산하면 되니까 쉽게 실내 구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실내 구간은 예를 들어서 검전할 때, 양측 검전할 때도 이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단에 대해 각각 31개와 21개의 독립표본을 얻어 각각에 대한 표본 분산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제 이 표본 분산을 이용해서 모비율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2의 제곱분의 시그마 1의 제곱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 왼쪽은 이거고요, 오른쪽은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다시피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부터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을 계산하면 7.0분의 9.4. 자, 이걸 계산하면 1점 얼마가 나오겠죠. 자, 이 계산 결과를, 체계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걸 계산한 결과는 따로 표시를 안 해놨군요, 선생님이. 그냥 여기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해 놨네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계산에 따라 보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에 따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표는 조금 전에 했던 이 공식을 그대로 쓴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자유도를 있잖아요. 31개와 21개에 대한 표본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31개와 21개의 표본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요 표를 보면은, 자, 이제 여기가 n2-1, n1-1이잖아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n2-1은 바로 여기 보면 21개가 여기 21개에서 1 빼니까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0이 돼야 돼요. 20, 30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양이 여기 보다시피 앞에가 20, 뒤에가 30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분의 알파를 계산하는데 여기 보다시피 95%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알파가 0.05였어요. 근데 그걸 2로 나눈 것이니까 0.025가 됐죠. 그래서 여기가 0.025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뒤가 바뀌어서 30, 20, 0.025의 역수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역수를 계산한 거고요. 여기는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분의 시그마 1의 제곱은 n2-1, n1-1이에요. n2는 두 번째 자료의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자유도가 되잖아요. 자, 여기는 두 번째 자료가 분모에 있고 첫 번째 자료가 분자에 있습니다. 자, 요만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0, 30, 0.025를 찾아야 되죠. 자, 이거는 도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 30, 0.025예요. 자, 이제 뒤에 표를 보면은 이 표로 되어 있지 않고요. 뒤에 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계학 책마다 F분포표를 제가 아까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는 그냥 0.025라는 도표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왼쪽에 보면은 여기 알파 값이 여러 종류가 쭉 있어요.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그리고 옆에 알파 값이 몇 가지 특별한 알파 값을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까요. 도표를 약간 달라도 보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위에 식에서 볼까요? 처음에 나오는 이 자유도가 아까 20이었었고요. 이쪽이 아까 30이었었잖아요. 20, 30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 20, 3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0을 찾아요. 여기 20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30을 찾습니다. 30을 찾아요. 30을 찾으면 대략 2.21 정도 됩니다. 2.21. 자, 이제 2.1. 요 알파 값은 2분의 알파 값은 0.025인 도표를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2.21 정도 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값은 2.21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2.21 정도
2.21 그래서 대략 2.21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요 값을 계산한 거예요.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은 문제에서 주어졌던 것처럼 7.0과 9.4니까 요거 이제 계산기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계산하니까 2.95 정도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왼쪽 계산합니다. 자, 이제 분자의 자유도 30, 분모의 자유도 30, 0.02를 계산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30이고요. 여기가 20이에요. 20. 그래서 대략 이걸 찾아보니까 요 2점 얼마가 나오는군요. 2점 얼마. 그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2점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2.3 얼마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2.35 그거의 역수로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 그대로 계산한 거고 이 왼쪽을 계산한 것이 0.57이 나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5% 신뢰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시그마2의 제곱분의 시그마1의 제곱 계산한 거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신뢰 구간을 잘 보면 이 비율에 1이라는 어떤 값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이라는 비율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비율이 1이라면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 안에는 이 비율이 1이 되는 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뢰 구간을 생각을 했었으니까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모집단의 모분산의 비율에 관한 101-알파%의 신뢰 구간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두 모집단의 모분산이 서로 같은지 또는 다른지를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까지 학습했던 것처럼 두 모집단의 모분산의 비율을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2의 제곱분의 시그마1의 제곱을 검증을 해볼 생각인데요.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계량을 다음과 같이 F통계량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그마2의 제곱을 우리가 추정할 때 가장 적합한 점 추정량은 S2의 제곱이었죠. 마찬가지로 시그마1의 제곱을 추정할 때 가장 적합한 점 추정량은 S1의 제곱이었습니다. 따라서 시그마2의 제곱분의 시그마1의 제곱을 우리가 이 검증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가장 적합한 검증 통계량은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F 통계량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이라는 이 검증 통계량을 이용해서 단측 검증이나 또는 양측 검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독립이 되는 두 정규 모집단의 모분산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귀무가설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이 더 크다 라든지 아니면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립가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뒤에 부록을 통해서 F에 대한 F 분포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함으로 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단측 검증하는 예문과 양측 검증하는 예문을 각각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11의 5번의 문제를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단의 분산이 두 번째 집단의 분산보다 크게 되는지를 유의수준 0.0으로 검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집단의 자유도는 30이고 두 번째는 20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F 여기가 30, 여기가 2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의수준 0.0으로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 집단의 분산이 두 번째 집단의 분산보다 큰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귀무가설은 첫 번째 모집단의 모분산과 두 번째 모집단의 모분산이 같다라고 놓을 거고요. 그리고 대립가설은 첫 번째 문제에서 요구한 게 첫 번째 분산이 두 번째보다 큰지를 조사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자유도 30, 두 번째 모집단의 자유도 20이고요. 유의수준이 0.05니까 0.05 이렇게 해서 F 분포 값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값이 이제 F 30 그리고 20 그리고 0.05 이렇게 되는 값이 있겠죠. 바로 이렇게 되는 요 값이 요 수치가 여기가 바로 0.05가 되는 요 안에 속하게 되면 기각을 하게 되죠.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이 검증 통계량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F라는 이 검정 통계량은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이었었죠. 자, 앞서 다뤘던 이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인데 S2의 제곱은 7.0 분의 S1의 제곱은 9.4였었습니다. 1점 얼마 이렇게 나올 텐데요. 자, 이걸 계산을 다 한 것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계산하니까 1.3428이 나오는군요. 1.3428 이와 같이 됐습니다. F값이 1.3428이 나왔는데 F값이 1.3428보다 큰 피해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 확률값은 0.248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어딘가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이 확률값이 여기 요 하얀색으로 빗금친 이 확률이 0.05거든요. 그렇게 된 F값이. 그런데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전체 영역이 0.248이 나오게 된 요 F값이 바로 1.3428이었다는 얘기예요. 요건 이제 뒤에 부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값이 1.3428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값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다뤘던 것은 0.025라는 도표만 만든 거니까 이 표는요. 앞으로 가야 되는군요. 자, 0.25를 만든 거고 요 뒤에 부록에 보면 0.05에 대한 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고 요 값이 1.3428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F값보다 1.3428의 F값이 더 뒤에가 있어요. 더 작죠. 왜냐하면 확률만 놓고 본다면 이 이상이 될 확률이 0.248인데 요거 이상이 될 확률이 0.05거든요. 요 안에 들어가면 기각을 하는데 보다시피 이 확률보다 이 확률이 크다는 얘기는 이 F값보다는 뒤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F값이. 이 검정 통계량 값이 훨씬 더 뒤에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기각력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모집단의 분산이 다르다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측 검정에 관한 것을 살펴봤다면 또 다른 예문을 통해서 이제 양측 검정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1번에 6번을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컴퓨터의 고장 횟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각 11대씩 추출했습니다. 첫 번째 모집단에서 우리가 11대, 두 번째 모집단에서 11대를 추출했어요. 물론 각각의 모집단은 정규 모집단이라는 가정하에서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각각의 자유도는 똑같이 10이 나오겠군요. 이제 첫 번째 분산은 0.033이고 두 번째 자료의 표본 분산은 0.061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61이에요. 두 번째 자료는 B, 첫 번째는 A라 놨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0.033. 자, 이와 같이 됐어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0.5 정도, 4나 5 정도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F값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각각 정기음포라 가정하고 유의 수준이 0.05에서 두 컴퓨터의 고장 횟수에 대한 분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검증해 보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 모분산의 비율에 관한 95% 신뢰 구간도 구해 보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 95%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은 자, 이제 여기가 0.025가 되고 요 빗금친 영역이 0.025가 돼야 되는데요. 이 F값은 자, 이제 분자의 자유도가 10이고요. 분모의 자유도도 10이에요. 그리고 0.025잖아요. 근데 이 값은 도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값을 찾는 것은 F, 10, 그리고 0.025를 그러니까 0.975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도표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앞뒤를 바꾸고 역수를 취하면 된다 했었죠. 근데 앞뒤를 바꿔봤자 F 10, 10이고요. 요거는 이제 0.025 이 값을 찾아서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가 똑같았기 때문에 요 값만 알면 요 값은 역수를 취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이 값은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분자의 자유도가 10이고 분모의 자유도가 10이었을 때 이 도표를 통해서 본다면 분자의 자유도가 10이고 분모의 자유도가 10이면은 요 값은 대략 여기가 3.7 정도 되는군요.
여기가 3.72 정도 됐고요. 그럼 이 값은 3.72의 역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다뤘던 것처럼 이 SB의 제곱분의 S1의 제곱을 여기다 곱해야 돼요. 자, 우리가 95% 신뢰 구간을 구하려고 한다면, 즉 시그마 B의 제곱분의 시그마 A의 제곱에, 자, 이거의 95% 신뢰 구간은 왼쪽은 3.72 역수 곱하기 요 값이에요. 대략 0.5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이 값보다 크고 오른쪽은 3.72 곱하기 0.5 얼마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거 계산을 한 결과를, 체계의 결과를 보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5% 신뢰 구간을 계산해 본 결과 95% 신뢰 구간을 계산하니까 이 값이 대략, 이 값을 계산한 게 0.1454 정도 나오나 보네요. 오른쪽을 계산한 값이 2.012 정도 나오나 봅니다. 자, 그래서 95% 신뢰 구간 안에, 자, 이렇게 됐고, 여기 잘 보면은 요 신뢰 구간 안에 비율이 1이 되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뢰 구간부터 구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양측 검정을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정을 해 봅니다. 우리는 귀무가설을 자, 시그마 A의 제곱하고 시그마 B의 제곱이 같다라고 가정할 것이고, 대립가설은 같지 않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을 읽어보면은 여기 보다시피 고장회수에 대해 분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게 같다는 얘기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고, 이게 다르다는 얘기는 그럼 차이가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A든 B든 간에 어느 쪽이 이제 크거나 또는 이쪽이 크거나 이쪽이 크면 결과적으로 분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이렇게, 대립가설을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 통계량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F를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들을 다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계산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정 통계량 F값이 0.5409가 나왔었군요. 0.5409가 나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하니까 아까 계산했던 3.7이 있었잖아요. 3.7이, 이 3.72보다 큰 F값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거 역수를 취한 것이, 3.7의 역수를 취한 것이 0.2688이 나오는군요. 0.2688. 여기가 0.2688, 여기가 3.72가 나오는데, 이 값보다 작은 값이 나오거나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오면은 기각을 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기각력에 속하니까요. 그런데 0.5409는 0.2688보다 큰 값이잖아요.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0.5409 값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 기각력 안에 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어떤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다시피 95% 신뢰 구간 안에는 비율이 1이 되는 값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검증한 결과랑 잘 어우러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재 분산을, 모집단의 분산을 어떻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교재 제12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카이 제곱 검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